이때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오늘은 양팀 도합 8골이나 터진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파델레이 4강 1차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4-4-2로 나온 아틀레티코는 지공 시에는 먼저 뽀백이 넓게 찢어지고 그 앞에 투볼란치가 서고 라이트윙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넓게 찢어져서 우측면 사이드 폭을 벌리고 투톱 중에 그리즈만이 주로 우측 8번,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지지만 우측 8번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레프트윙 알바레스는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혀서서 좌측 8번, 그 다음 알바레스가 최전방에 서면서 레프트윙 자리가 비는 비대칭적인 4-2-3-1 공격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로 바르셀로나는 4-2-3-1을 기반으로 아틀레티코의 1차 빌드업 시에는 최전방 페란 토레스 옆에 라이트윙 야말이 그 옆에 투톱으로 전진하여 이 투톱이 센터백 2명을 압박했고 그 밑에 올모와 페드리가 상대 투볼란치를 압박, 하피냐가 라이트백 요렌테를 압박하고 라이트백 쿤데가 점프해서 레프트백 갈란, 하비 갈란을 압박했습니다. 대용이 그리즈만을, 발데가 줄리아노 시메오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주로 알바레스, 쿠바르시가 주로 갤러거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1대1로 맨투맨 압박하는 하이블록 전방 압박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상대로 아틀레티코의 빌드업은 먼저 좌우 8번이 밖으로 빠지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많이 취했는데요. 예를 들어 좌측에서는 갈란에게 볼이 연결될 때 압박을 나오면 갤러거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갈란과 원투를 주고받는 이런 전개가 많이 나왔고, 우측면에서는 요렌테한테 연결될 때 피냐가 나오고 그리즈만이 8번에서 밖으로 빠지면서 볼을 연결받고 중앙을 거쳐서 이때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는 레프트윙 자리가 비는 비대칭적인 4-2-3-1 구조로 공격을 펼쳤고, 바르셀로나는 야말이 점프하여 투톱을 형성하고 쿤데 역시 점프해서 상대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전방 압박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풀백에게 볼이 연결될 때 그리즈만이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지며 볼을 연결받고 이어서 중앙으로 연결하고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엔 전반 시작하자마자 킥오프 직후 상황인데요. 역시 그리즈만이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중앙으로 연결하고 중앙에서는 높은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고 이어서 시메오네가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발데를 끌어당기면서 생긴 사이드 공간으로 그리즈만이 침투할 때 볼을 오픈시키고 그리즈만의 크로스를 알베레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반 시작하자마자 코너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킥을 알바레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반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는 아틀레티코입니다. 그리고 바르샤의 전방 압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바르셀로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롱볼을 보내고 이때 수비 라인이 뒤로 처지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에서 이제 기동력이 좋고 박스 형태를 통해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컨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르샤의 압박을 풀고자 했고, 이어서 역시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렇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롱볼을 붙이고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면서 중원에 간격이 벌어질 때 아틀레티코는 중원에서 기동력 좋고 박스 형태로 배치된 많은 선수들이 세컨볼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롱볼을 통해 세컨볼을 가져온 뒤에는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라인 사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해서 중앙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컴팩트하고 견고한 수비 블록을 갖추는 게 아틀레티코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4-4-2로 설 수도 있지만 전반전에는 주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오른쪽 윙백 자리 내려서면서 이렇게 5-4-1 로우 블록을 갖춘 아틀레티코였습니다. 그리고 좁은 중앙 간격으로 상대가 들어오면 볼을 끊어내고 역습을 가져가는데요. 주로 알바레스가 좌측면 사이드로 빠지면서 빠른 역습을 출발하고 알바레스가 볼을 지키는 동안 2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며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수비 시 줄리아노가 윙백 자리까지 내려서며 간격이 매우 좁은 5-4-1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컴팩트한 수비로 중앙을 틀어막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컴팩트한 중앙으로 상대가 들어오면 볼을 끊어내며 빠른 역습을 시작하고, 이때 알바레스가 주로 좌측면 사이드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이번엔 전반 6분 알바레스가 볼을 끊어내며 역습이 시작되고, 이때 2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고요. 그리즈만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른 시간 만에 2-0으로 앞서 나가는 아틀레티코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초반에 많이 흔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볼을 점유하면서 리듬을 찾았습니다. 4-3-3을 기반으로 좌측에서는 발데가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면서 하피냐가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고, 우측면에서는 쿤데의 언더래핑이 많았으며 대용이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주로 전방에서 중앙을 과부하시켰습니다. 평소 이렇게 과부하된 중앙에서 기브앤 골을 통한 유기적인 패스 콤비네이션으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만, 이날은 아틀레티코의 밀집 수비에 중앙이 완전히 막혀버렸는데요. 이러한 밀집 수비에 대한 해법으로 바르셀로나는 사이드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중앙을 틀어막을 때 사이드에는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우측면의 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평소 이렇게 전방에서 과부하된 중앙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바르셀로나이지만 아틀레티코의 밀집 수비에 막혀 중앙 공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에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주어졌고, 야말에게 볼이 오픈될 때 하비 갈란과 더불어 갤러거까지 더블팀을 들어오려 하지만 쿤데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지원하면서 갤러거가 쿤데에게 따라붙으면서 수비가 분산되고, 야말은 1대1에서 하비 갈란을 따돌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전반 19분 야말에게 볼을 오픈하고 쿤데가 언더래핑을 들어갈 때, 이번에는 쿤데를 놓치고 야말에게 더블팀을 들어가 버리자 야말이 그대로 쿤데에게 연결해버리면서 갈란을 따돌려버리고, 페란토레스가 잘라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일 때 페드리가 뒤에서 들어가면서 프리로 컷백을 받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 라인을 높이고 볼을 점유하다가 볼이 끊겨도 중앙에 과부하된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강도 높은 역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잃어도 금세 볼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아틀레티코를 자기 진영에 가두고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게 됐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에만 무려 7차례나 코너킥을 획득하고 그 중에 2번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3대2 역전에 성공합니다. 후반전에는 아틀레티코가 라인을 조금 더 올리고 줄리아노가 윙백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4-4-2 미드블록을 기반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뒷공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역습이 시작될 때 줄리아노가 낮은 위치에서부터 빠르게 전방으로 치고 나가면서 바르샤의 뒷공간을 공략했고요. 이번에는 사이드에서 데폴이 라인을 깨면서 2선에서 침투하는 그리즈만한테 연결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지만 그리즈만의 슈팅이 슈제치니에게 막혔습니다. 이번엔 알바레스가 좌측으로 빠지며 역습이 전개될 때 반대편에서 2선 침투하는 데폴에게 연결하면서 역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발데가 빠른 커버를 통해 막아냅니다. 아틀레티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자 전반에 비해 수비에서 공간이 나기 시작했고, 바르셀로나는 특유의 과부하시킨 중앙을 활용하는 공격으로 아틀레티코를 더 위협하기 시작했고, 역시 경기를 더 주도하는 쪽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55분부터 아틀레티코의 강점인 후반 교체가 시작됐는데요. 하비 갈란과 줄리아노를 빼고 헤이날두와 사무엘 리누를 투입하면서 헤이날두를 통해 야마르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고 사무엘 리누를 통해 사이드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후반 60분에는 갤러거를 빼고 몰리나를 투입하면서 요렌테를 중원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68분에는 데폴과 그리즈만을 빼면서 아틀레티코의 특급 조커 세를로트와 앙헬 코리아를 투입하면서 반전을 깨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68분에 올모와 페란을 빼고 가비와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하면서 첫 번째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을 15분 정도 남긴 후반 74분 사이드에서 야말이 상대 더블팀을 뚫어내고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리드를 2점 차로 늘리며 사실상 경기가 기우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는 경기 막판마다 극장골을 많이 넣어왔습니다. 정규 시간 6분을 앞두고 좌측면에서 알바레스가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때 대용이 따라나가지 못하면서 센터백 쿠바르시가 끌려나가게 됐고, 앙헬 코리아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때 이번엔 페드리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역시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때 센터백과 투볼런치가 모두 끌려나가면서 중앙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컷백을 보내고 요렌테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93분 패스가 뒤로 흐르면서 바르샤가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교체 투입된 사무엘 리누가 침투하면서 역시 교체 투입된 세를로트가 극적인 동점골에 성공합니다.
결국 경기는 4대4 무승부로 마무리됐고요. 이번 시즌 강한 정신력을 통해 경기 막판 극장골이 많은 아틀레티코는 이번에도 후반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맹활약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으로 원정에서 값진 동점에 성공하며 2차전 홈경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번 시즌 경기 막판 극적인 실점이 많은 바르샤는 경기 내내 경기를 주도하고도 경기 막판 본인들의 약점인 뒷공간을 통해 극적인 실점을 허용하며 2차전 원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